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 한번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의 문학훈 교수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게 충전 중도 아니고 그냥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한 거잖아요. 네. 이거 원인을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뭐 주차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주행 중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고도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주차 중에 사고가 발생이 돼 한 3일 정도 주차를 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화학 작용에 의한 그런 그 내부 쇼트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화학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온도에 굉장히 좀 민감하고.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온도가 외부 온도에 의해서 그랬거나 아니면 제조상 결함에 의해서 내부 쇼트가 발생을 했거나 쇼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단락이 된 거죠. 붙은 거죠. 아. 그래서 중간에 이제 분리막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해 놓는데 예. 이 분리막이 손상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쇼트라고 하는 단락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그러면 교수님의 그 진단에 따르면 그거는 그러니까 그 리튬 배터리상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그 이 배터리의 어떤 결함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부에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그게 액체예요. 그래서 액체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그 전류를 사용하면서 내부에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가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액체가 아니라 고체 배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런 외부의 온도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런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럼 질문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저기 주차 중에도 발생할 수 있고 주행 중에도 발생할 그렇죠. 수 있고 충전 중에도 발생할 그렇죠. 수 있고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예. 사실 이제 그런 불안감을 갖고 이제 예. 타시는데 예. 어차피 이게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급하게 우리나라에 빨리 이렇게 보급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높이 올라가 버리면 탄소 중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기차가 이렇게 빠르게 보급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전기차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급격하게 전기차가 감소된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단순하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직은 전기차가 아직은 아니다. 혹시 이렇게도 봐야 되는 뭐 건가요? 아직은 아니라기보다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라고 보여지죠. 같은 얘기 아닙니까? 뭐 같은 얘기. 그럼 최소한 그 리튬이온 액체 배터리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어떤 그 불안정성, 네, 이건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고체 배터리로 넘어가야만 좀 안정화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언제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일부 배터리 제조사 같은 경우는 뭐 2025년도에서 이제 가능하죠. 예, 가능하다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것이 빨리 좀 나오면 아무래도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럼 다시 아까 그 화재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 벤츠코리아가 45억 원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일단 원인은 아직은 공식적으로 규명은 안 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제 지금 전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차량 자체가 벤츠 차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찌됐든 문제는 그 제작사의 문제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원인이야 이제 뭐 분석을 해서 나오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그 금액을 뭐 지원을 좀 해 준 거에 대해서는 뭐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사실 이제 이게 원인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차량의 문제이긴 했지만 뭐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해서 그 많은 차들까지도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나중에 기책 사유 내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이 해당 차량의 배터리 제조사가 세계 10위 수준이 중국의 파라시스예요. 네. 라고 하던데 아까 얘기했던 배터리로 돌아가면 그게 똑같은 그러니까 그 구조의 어떤 액체 배터리를 하더라도 제조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함의 정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니다. 네네. 그래서 뭐 파라시스든 아니면 뭐 SK든 아니면 뭐 BYD, CATL 또는 뭐 LG든 예. 그 배터리를 제조하는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라시스가 뭐 8이 12 정도 되는 업체라고 그래서 그 배터리가 나쁘다라고 이렇게 뭐 하는 건 좀 그렇고 실제적으로 처음에 이 차가 판매될 당시에는 그 전기차 총괄 대표가 그 CATL이라고 하는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중간에 이제 파라시스 제품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이거는 뭐 좀 많이 설왕설래가 좀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 화재 이후에 일각에서는 그러면 지금 그 이 전기차 살 때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가 들어갔는지, 제조사가 어딘지를 좀 고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그 의미 뭐 그런 얘기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실제 배터리사가 어디냐라고 해서 뭐 배터리 인증제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배터리의 성능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뭐 배터리에 대해서 각사에서 제출된 배터리만 가지고 배터리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인증하는 그런 시스템도 없고, 뭐 소비자는 더 뭐 알 수 없잖아요. 더 모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 최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이제 그 배터리 우리가 자동차 검사를 할 때 배기가스 검사하고 제동력 검사하고 하는 건데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정보까지도 진단해서 일반 운전자들한테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한다. 그러면 배터리의 각 셀당 전압 내지는 우리가 이제 SOH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열화 정도, 그다음에 이제 충전율, 온도, 압력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그 고객한테 주면 2년에 한 번씩 우리 정기 검진 받는 것처럼 내 차의 지금 배터리 상태가 어떻구나라는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물론 과도한 공포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질문 한번 좀 이렇게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 그 전기차의 화재 사건이 몇 건 있어서 워낙 강렬한 인상이 그러니까 지금 심어져서 그런데 빈도수나 이런 걸 따져볼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내연기관차의 화재나 전기차 화재가 조금 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적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차량의 대수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하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내연기관도 사실 굉장히 많이 화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전기차가 나오면서 화재가 왜 이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그 큰 화재로 이렇게 일으켜지다 보니까 전기차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있는데 약간 좀 과장돼 있는 측면이 있다. 뭐 과장된 거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아무튼 전기차 화재가 조금 위험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근데 문제는 전기차에서 화재 발생하면 지금 진화가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네. 이게 사실 전기차를 개발할 때 우리가 이제 플랫폼, 우리가 배터리 같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하는데 이 배터리가 어디에 취약하냐면 물에 취약해요.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주행할 때 우리가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 배터리가 하부에 있잖아요. 차량 하부에 있다 보니까 이 물이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 내부 오히려 쇼트가 발생하거나 단락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아예 감싸놨어요. 그래서 방수 처리가 기본이에요. 방수가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외부에서 물을 뿌려도 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소가 돼야지만 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인천에서 그 화재가 발생한 건도 스프링클러만 잘 작동을 했더라도 확산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확산은. 그래. 그 차를 진화하기는 좀 어려울지라도 다른 차로 확산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관계로 굉장히 많은 차가 이제 손상을 입은 그래서 이번에 이 건 때문에 뭐 소화포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소화포 저도 많은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어떤 누가 그 화재가 발생하는데 위험한데 소화포를 덮어서 불을 끄겠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소방관님들도 전기차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옷을 다 입고도 진화가 어려운데 개인이 소화포를 덮어서 한다는 건 조금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비현실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교수님 지금 캡슐형 주차장을
주장하시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 가장 빠르게 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느냐. 저도 뭐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그런 테스트는 없었던 걸로 보여요. 아, 그동안. 그래서 뭐 안전 점검을 한다고 그래서 뭐 벨이 잘 울리는지까지는 해봤는데 실제 그런 것도 이 분사가 되는지도 한번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민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이 뿌려지게 되면 차가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캡슐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이것도 대안입니다. 제 생각하는 대안인데 뭐 5대 정도 되는 뭐 한 대씩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 5대 정도를 이 캡슐처럼 안에 충전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아이디어 에워 써버리면 그렇죠. 화재가 다른 데로 번지는 걸 방지하는. 그래서 아마 비용 얘기 바로 따라 붙겠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요번 이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가 좀 확산되고 있다는데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주의해서 봐라. 내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차량이 처음 출고될 때는 100% 충전으로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양을 100% 설정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뭐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뭐 90%로 강제적으로 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때는 90%로 이제 제한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너무 비약적인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 내 차에 퍼센티지를 위험하니까 나는 뭐 충전 중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차의 급속 충전은 뭐 80% 그다음에 완속 충전은 90%로 충전하겠다 그렇게 설정을 하면 충전을 하더라도 80% 90%에 딱 스톱이 되니까 좀 불안한 거를 좀 해소할 수 있고요. 일단 좀 전기차 같은 경우 또 주행 중에 배터리가 밑에 있다 보니까 둔턱을 넘어갈 때 이렇게 충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서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구조적으로는 고체 배터리로 빨리 넘어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학훈 오산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